신속 시범 사업의 변질, 신기술 없는 그들만의 리그. 방사청의 신속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민간의 앞선 신기술을 적용해서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하겠다는 취지인데, 근본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신기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탑재 플랫폼을 바꿔 개조하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과제가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오늘은 방사청의 신속시범사업 제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방사청은 민간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6개월 또는 2년 이내에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한다는 취지의 신속시범사업 4개를 선정했습니다.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어체계,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원격 사격 통제체계, AI 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인데요. 간단하게 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 방어 체계는 드론을 탐지, 추적, 식별한 후 먼저 제밍 등의 방법으로 포획하고 레이저와 그물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체계입니다. AI 기반 전술 차량용 지능형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소형 전술 차량 내부에서 원격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사격이 가능한 체계고요. AI 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은 기계화 공병 부대를 위해 장갑 차량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 근거리 정찰 드론, 폭발물 탐지 로봇 등을 탑재하는 겁니다.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는 기존 K200 계열 장갑차에 탑재 운영되는 120mm 자주 박격포를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하여 소형화, 경량화하는 겁니다. 이 같은 신속시범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최근에 민간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수년이 소요되는 기존의 무기 획득 절차로는 그것을 적시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요 결정 당시의 최신 기술이란 게 전력화하는 시점에는 이미 구형 기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의 획득 시스템과는 별개로 민간의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해서 시범 적용해보고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전력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민간의 신기술을 무기체계에 시범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선정된 신속시범 4개 사업에서 신기술이 식별되십니까? 첫 번째, 드론 대응 다계층 복합방어체계는 최근의 주요 이슈가 안티드론에 관한 것이고, 현재까지 마땅한 대응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서 그 실제 성능과 실용성과는 별개로 신속시범 획득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는 솔직히 이게 어떻게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신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는 2013년경에 개발돼서 육군 전방부대에 이미 고정형으로 전력화가 되었었고, 2016년에는 해군의 차기 신형 고속정에, 2021년에는 상륙 돌격 장갑차에 이미 전력화가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륜형 장갑차와 개발 중인 무인 수색 차량 등 여러 플랫폼에도 이미 장착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2016년 기사를 보면 이미 소형 전술 차량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한 시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형 전술 차량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하는 시범 사업은 인공지능 AI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상 탑재 플랫폼만 바꿔 적용하는 사업일 뿐입니다. 이건 AI 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영상은 레드백 차체와 비슷하고 포탑에는 기개발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탑재하고 있고, 현재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폭발물 탐지 로봇과 구매로 추진 중인 근거리 정찰 드론을 뒤쪽에 탑재하여 차량 내부에서 통합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 역시 별개 사업으로 진행 중인 여러 무기 체계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현대유아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곳인데 서로 플랫폼을 바꿔 달아보는 과제를 하나씩 내본 건가요? 그리고 소형 전술 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 체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120mm 박격포는 2019년에 개발이 완료되었고 현재 K200 장갑차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이것의 플랫폼을 장갑차보다 가벼운 소형 전술 차량으로 바꿔보는 사업입니다. 이들 3개의 공통점을 보면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기존 무기체계의 플랫폼과 탑재 무기의 조합만 바꾸어 개조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사업명에 AI를 기반으로 한다고 써놓아도
사업 기간과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AI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 놓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와서 이 사업들에 어떤 신기술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이나 성능개량 사업 모두가 신속시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건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신속시범 사업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신속시범 사업은 미국에서 생겨난 것인데, 미국은 방산뿐만 아니라 민수 분야에도 정말 신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이러한 민간의 신기술을 방산 분야에 접목하고자 만든 게 신속시범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외국에서 전력화한 제품을 뒤따라 국산화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기술이 성숙되어 있으면 국산화로 추진하지만, 기술이 부족하면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면 되고, 그게 안되면 구성품 자체를 외국에서 수입해옵니다. 방산업체가 민간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게다가 민간의 기술 역시 국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한 기술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기체계에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해도 받을 만한 기술이 없다는 거죠. 국내 기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방위산업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속시범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건 애초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국내 풍토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단기간에 신속시범 획득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신속한 전력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일단 제도를 만들었으니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기관이 항상 그렇듯 제일 먼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해 몸집을 불렸습니다. 방사청에 전담 팀도 만들고, 국가연 부설기관인 방산기술지원센터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바꿉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성공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운영간에 지금처럼 신속시범 사업의 취지가 변질 운영된다는 거죠. 신기술은 온데간데 없고, 기존 무기체계를 시범 삼아 개조해보는 것에 예산이 쓰여지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 방사청에서는 근본 신속시범 사업을 홍보하면서 민간에서 군의 무기체계를 먼저 제안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제안업체는 모두 민간업체가 아니라 방산업체입니다. 제안된 내용 역시 그들이 새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생산하던 무기를 개조한 거고요. 업체 입장에서는 신속시범 사업을 통해 정식 소요로 이어지면 대박이고,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이미 투입한 개조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있고, 그게 추가적인 수익이 되니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관리하는 신속원은 신속시범 사업을 관리한다고 이름까지 바꾸고 조직과 인력을 늘렸는데, 관리할 사업이 없으면 조직과 인력이 축소되니 사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방사청 역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고, 예산을 쓰지 못하면 예산 운영 부실로 지적을 받으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도 예산을 쓰기 위해 포함하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익관계에 의해서 제도가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업당 수십에서 수백억 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제품들은 군의 정식 편제 장비가 아닌 시범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수리 정비가 곤란하고 부품 몇 개만 고장나면 그대로 창고로 직행하는 애물단지가 된다는 거죠. 수십억짜리가 말입니다. 이게 이번 한 번뿐이라면 그렇다 하겠지만, 이게 반복되면 이건 국가 예산으로 서로의 이권을 챙기는 신종 카르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신속시범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당초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겁니다. 상향식 과제가 미흡하면 직접 기술을 식별하여 적절한 과제를 선별해야 할 거고, 그럼에도 제한된 과제가 부족하다면 과감히 과제를 축소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요. 분명 2009년에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한다던 신개념 기술시범 사업에서 신기술은 없고 국산화 창구로 변질 운영되다가 2021년에 폐지된 전례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